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노후에 우리가 어떤 차를 타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차가 필요하죠. 예, 언젠가는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제 아직까지는 좀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좋은 차를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적당한 차를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있는 차를 갖다가 잘 꾸려 나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저는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고 좋은 차를 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좋은 차입니다. 비싼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비쌀수록 차는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하는 좋은 차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좋은 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를 갖다가 현금으로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월부로 사는 게 낫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식으로 사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주변에 연세가 드시니까 아우 내가 무슨 좋은 차가 필요해. 그래서 차를 갖다가 좀 허름한 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분들이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는 이제 뭐 다니는 곳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차 이런 거 적당한 거 타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애들한테 나중에 아빠한테 무슨 차 사줄까 했더니 똥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왜 똥차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똥차 타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이제 할아버지 차 이제 낡은 차 똥차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똥차를 사주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애들 앞에서는 이제 술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다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보면 차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예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렴한 차를 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낡은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차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선. 제가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얘기가 우선 이것 때문입니다. 반사신경이 많이 느리고요. 밤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대처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차가 고장 나거나 그럴 때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빵꾸 났을 때 타이어 하나 가는 것도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곧 비싼 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비싼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차까지는 사실 돈값을 합니다. 차가 이제 저렴한 차, 경제적인 차가 있죠. 물론 경제적인 걸 따지면 한 3만 불대, 4만 불대 차가 더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불짜리 차랑 6만 불짜리 차 비교한다고 6만 불짜리 차가 2배 오래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 뻔할 때 혹은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길 때 6만 불짜리 차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밤눈이 어둡고 반사신경이 느리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몇 번 우행 모임을 했었죠. 저녁 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못 오세요. 예,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밤눈이 어두워서 밤에 운전을 못 해요라는 얘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낮에 많이 모입니다. 이제 제가 좀 그걸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슬슬 밤에 운전하는 게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안경을 끼기 시작했고 제가 안경 끼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이제 6-7년도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눈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밤눈이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밤에 다니면 확실히 침침해서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자동차계에서 좀 새로운 좀 특별한 게 있죠. 예, 지넌 라이트라는 게 있고 요즘에는 LED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옛날 차 그 누런 헤드라이트 나오던 거 예, 이거를 보시던 분들은 요즘에 자동차 헤드라이트이 얼마나 밝습니까? 진짜 잘 보이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꽤 큽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아들 뭐 한 벌써 십몇 년 전이죠. 네, 중고차를 처음으로 하나 사 줬는데 중고차를 딱 샀는데 이제 아들이 운전하는 거 좀 타려고 이제 술 마시고 예. "아빠 좀 데리러 와라." 그래 갖고 아들 차 탔는데 "야 헤드라이트 켜라." 예 그랬어요 그때. "켰는데 아빠." "야 왜 이렇게 침침해?" 그러니까 제 차를 타다가 아들 차를 타니까 이게 헤드라이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런 플랫 타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런 플랫 타이어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빵꾸가 나도 그냥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한 60 마일 정도까지는. BMW 계열의 모든 차량은 다 런 플랫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특수한 차량 몇 종류만 빼놓고는 런 플랫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BMW의 슈퍼 스포츠카식으로 나오는 M 시리즈는 런 플랫 타이어가 안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포츠카는 코너링 돌 때 런 플랫 타이어면 이제 뒤집어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달려 있는데 BMW는 런 플랫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또 한 벌써 한 20년, 30년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런 플랫 타이어로만 나오는 게.
제가 이제 BMW 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차가 BMW입니다. 근데 BMW만 인생에 지금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예. 와이프 차까지 뭐 그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샀어요. 한 8번인가 9번인가 BMW 샀습니다. 예. 리스를 쭉 하고 사기도 하고. 근데 BMW를 타면 편한 게 럼플렛 타이어여서 제가 이제 길에서 자동차 빵꾸 났다고 차 세워 놓고 지금 차 뒤에서 이제 저키 갖고 올려 갖고 그다음에 타이어 갈아치고 이런 거를 해본 게 벌써 몇십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20대 때 캠리를 타고 다녔는데 빵꾸가 났는데 비가 온 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온 날인데 빵꾸 났는데 못 가잖아요. 그냥 계속 가면 이제 림 다 작살나고 차 작살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차 뒤에서 그 재키 꺼내 갖고 그거 차 올리고 재키로 올린 다음에 그 차 타이어 갈고 이걸 하고 앉았는데 야, 진짜 비 오는데 촬영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BMW가 럼플렛 타이어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졌죠.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 타이어가 첫 타이어가 팡 하고 터졌어요. 뭐 길에 어떤 쇠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깊은 거라서 터졌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타이어를 안 갈았어요. 예, 이틀인가 있다 갈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타이어를 갈 필요도 없고 로컬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그걸로 100마일씩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위험하겠지만 60마일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뭐 별로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타이어 값이 좀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타이어 값이 뭐 800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500불에 했죠. 예. 500불 했는데 어쨌든 간에 타이어 값이 비싸지만 솔직히 그 길에서 그 위험한데 그 타이어 갈고 뭐 이런 거에 생각하면 솔직히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좋은 차라는 거는 신기술이 많이 접목된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차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은퇴를 하니까 아유 지금까지 탔던 중고차 이제는 뭐 자주 많이 다닐 것도 아니니까 그냥 동네만 다닐 거니까 그냥 이런 차 그냥 계속 타고 다녀야지 뭐하러 내가 지금 돈 써 돈도 안 버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구형 차량하고 신형 차량하고 차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요즘에 나온 차량들은 뭐 이머전시 브레이크 웬만하면 다 달려 있죠. 예. 그냥 급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밟아줍니다. 당연히 그런 기능 달려 있고요. 차선 맞춰주고 뭐 이런 기능 같은 거.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요즘에 좀 좋은 거는 자동으로 코너 돌 때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길 같은 데 갈 때 원래 하이빔 켜놓잖아요. 예, 하이빔을 켜놓는데 상대방 차가 오면 안 보이니까 하이빔을 꺼줬는데 요즘에 차량들은 웬만한 거는 하이빔도 오토로 예,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가 교차로가 나온다 그러면 하이빔 꺼주고 상대방 차가 온다 그러면 하이빔 꺼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차는 그냥 하이빔 항상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하이빔 꺼줍니다. 산길 같은 데 가면 하이빔 켜줘요. 안전해요. 그리고 어댑티브 그 헤드라이트가 있어 갖고 그냥 코너 돌 때마다 미리미리 코너를 먼저 보여줍니다. 핸들 돌리는 것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작년에 한번 사고가 날 뻔하게 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앞에 있는 차가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했는데 앞에 차가 제 차를 갖다 확 추월하고 날리는데 갑자기 확 빠지는데 보니까 앞에가 무슨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혔던 거예요. 근데 앞에 끼어들었던 차 때문에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자동차가 저보다 반사신경이 빠른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 잡기 전에 BMW는 혹시 그거 당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머전시 브레이크 이머전시 생기면 앞에 계기판이 새빨갛게 변해요. 빨갛게 확 변해서 브레이크를 확 잡습니다. 경고를 확 주는 거죠. 브레이크 확 잡는데 확실히 좀 BMW 같은 게 이제 좀 브레이킹이 잘 잡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BMW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확 잡는데 그 옆에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 보면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요즘에는 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죠. 차가 있다고 위험하면 이쪽에 사인을 주잖아요. 또 옆에 사이드 미러 같은데.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확 틀었어요. 근데 또 BMW 같은 게 또 조향성이 좋으니까 확 트는데도 차가 돌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확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좀 저렴한 차를 탔다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걸 그냥 요거 때문에 막았다. 물론 그럴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이제 BMW가 조향성이 좋고 브레이킹이 잘 잡다는 거는 팩트니까 사고 날 걸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좋은 차를 탄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그 값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좋은 차라는 게 뭐 무슨 럭셔리,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나이 들어 타면 괜히 범죄의 표적만 더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 내 능력 하에서는 좋은 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시면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냥 차가 우선 고장 나면 힘들어요. 예, 중고차.
연세 드시고 예, 고장 나면 힘들고 그다음에 럼플렛 타이어는 BMW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다른 차들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 옵션 있으면 럼플렛 타이어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타시는 분들 오토파일럿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테슬라만 타시니까 다른 차 분위기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차들 좋은 거 많아요. 예. 요즘에 다른 차들도 다 뭐 차선 지켜주고 이런 거 꽤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빡 졸다 하더라도 예, 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가 컨트롤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좋고 더더욱 좋은 거는 솔직히 테슬라가 완전 자동 주행. 예. 이걸 갖다가 이용하면 소실기 좋긴 좋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은퇴를 하고 테슬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권해 드려요. 그다음에 그 Full Self Driving FSD 예. 이게 지금 한 달에 99불 합니다. 예. 99불 내시고 이걸 이용하시길 권해 드려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요. 예. 미국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팩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해 갖고 사고 나는 율보다 테슬라 FSD가 운전해서 사고 나는 게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0, 60, 70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밤눈이 어두워지는데 운전하는 것보다 테슬라한테 운전시키는 게 위험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메인테넌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분이 이제 뭐 오일 체인지 할 것도 없고 예, 뭐 많이 고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FSD 이거 쓰시는 게 그냥 테슬라가 아니라 FSD 예, 99불 내 갖고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좋은 거 반반 살기 원하시는 분들 있죠. 예, 미국에도 차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도 차가 있어야 되는 분은 그런 분들은 전기차가 더 좋습니다. 왜냐? 전기 자동차는 그냥 집에다가 전기 꼽아 놓고 풀로 충전 안 시키고 항상 어느 정도만 유지시켜 놓으면 배터리 수명도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차가 오래 놔둬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가솔린 자동차 뭐 이런 같은 거는 너무 오래되면 이제 엔진 오일이 굳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테슬라가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한국도 지금 테슬라 FSD를 지금 풀어 줬어요. 예, 풀어 줬는데 지금 라이트 버전이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미국같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한국도 완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차, 예, 이게 비싼 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테슬라 요즘에 뭐 Y 모델 같은 거는 한 6만 불대면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괜찮은 초이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는 비싼 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연세 드시면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차를 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걸 월부로 사냐 아니면 그냥 현찰로 주고 사냐. 나이 들었으니까 매달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현찰로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뭐든지 현찰로 사는 게 이득이다. 예,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 첫 번째 메디케어. 우리가 매달 돈 내잖아요. 메디케어 200불 돈씩 내잖아요. 예. 그 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세금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차를 현찰 주고 살라고 여러분이 돈을 뽑아요. 라스 IR에서 돈 뽑는 거 아닌 이상 401k에서 돈을 뽑든 아니면 트래디셔널 IR에서 돈을 뽑든 이 돈을 뽑는다고 차를 사겠다고 3만 불을 뽑았다. 그럼 3만 불은 여러분의 인컴에 잡힙니다. 근데 그 인컴이 세금 브래켓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메디케어 먼트리 페이먼트예요. 그건 2년 전에 세금 냈던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2년 전에 자동차를 샀는데 2년 후에 메디케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현찰을 사갖고 여러분이 이제 이자 요거는 좀 세이빙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사는 것도 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예, 요것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는가?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딜러들은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법니다. 예, 자동차를 판거해서 당연히 마진을 받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자동차 딜러에서 한 달 동안 몇 개 파냐에 따라서 또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딜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봅니다. 예, 그래서 오래 지나간 차를 갖다 빨리 팔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전율이 좋아야지 돈을 버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융자를 받으면 이제 은행에서 또 받는 또 커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딜러가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융자를 안 하고 현찰 주고 산다. 예,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는 돈 벌을 구석에 4분의 1이 떨어지는구나.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자를 갖고 돈 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딜러에 가서 자동차 딜을 할 때 융자를 해서 차를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딜을 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차량이 딱 마음에 든다. 어느 딜러 갔는데 차를 봤는데 이 차는 옵션도 내가 딱 마음에 들고 근데 차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차의 빈 넘버를 찍어 오세요. 요즘에 전화기 있으니까 빈 넘버 찍어 오는 거 쉽잖아요. 예, 빈 넘버는 다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 가면 차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얼마고 옵션이 뭐가 붙어 있고 근데 빈 넘버가 뭐가 붙어 있고 뭐 안 붙어 있으면 예, 붙어 있지만 그건 못 찾겠다. 그러면 자동차 앞에 유리창, 운전석 앞에 유리창 보면 빈 넘버 있습니다. 그걸 찍어 오세요. 찍어 오신 다음에 갈 필요도 없어요. 다른 딜러 있죠.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사고 싶다. 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벤츠 딜러, 너무 먼 데는 우리가 못 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벤츠 딜러에다가 다 이메일 보내십시오. 이 빈 넘버 이 차량을 갖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융자는 몇 퍼센트까지 해줄래? 그리고 다 보내세요. 연락 와요. 예, 연락 옵니다. 제일 싼 데 가서 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쇼핑. 예. 자동차는 거기서 다 보시고 그러면 남이 딜러에 있는 건데 이거 못 가져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딜러 그냥 오리지널 딜러잖아요. 예. 그럼 여기 있는 걸 갖다 저쪽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저기 있는 걸 이쪽에서 갖고 올 수 있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 큰 문제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도 옛날에 벤츠 컨버러블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몇 군데 얘기했더니 딱 한 군데 원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빈 넘버를 갖다가 받아왔죠. 예. 받아와 갖고 예,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딜러에 가서 프리어프로 다 받아갖고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가 이거 어쩌고 저기 있는 딜러인데 갖고 오기 싫으면 내가 고척 딜러 가서 사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갖고 올게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차를 갖고 왔어요. 네, 차를 갖고 왔고 그날 딱 사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세일즈맨이 뭐 여기다가 뭘 해야 되고 무슨 갭 인슈런스를 드려야 되고 뭐 어쩌고 안 해. 그럼 또 이자율 올라간대. 이자율 올라가 나 프리오프를 받았잖아. 이자율 올라가 그럼 나 안 살게 그냥 나 도로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살게. 그랬더니 앉아봐. 예. 기껏 차까지 갖고 왔는데 예. 앉아봐. 다시 맞춰줄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딜러 갖고 오면 더 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요즘엔 너무 편해요. 이메일로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옵션이 뭔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있으면 좋은 옵션 같은 거 이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본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요. 테슬라는 D라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본사랑 얘기하면 다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이걸 현찰로 사냐 월부로 사냐 이 차인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현찰로 산다고 그 돈이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찰로 사겠다고 401k나 아니면 뭐 여러분의 트레디셔널 IRS 돈 뽑는 경우 라스 IRA는 상관없어요. 이 경우에 세금 브래켓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IRMAA라는 게 있습니다.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메디케어 가입자한테 메디케어 파트 B하고 파트 D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올해 여러분이 200불을 내신다. 그러면 2년 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기준치를 안 넘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인 기준 2026년도 1인 기준으로 이제 마지라고 하죠. 예, 마지가 10만 9천 불을 넘어가면 IRMAA의 첫 구간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에는 21만 8천 달러가 넘어가면 이게 적용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이 올해 7만 불을 벌었어요. 7만 불 벌었는데 자동차를 사겠다고 생활비 쓰고 하는데 자동차를 사겠다고 4만 불을 더 꺼냈어요. 그럼 11만 불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이제 마지 기준이 10만 9천 불인데 이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예, 그럼 2년 뒤에 메디케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예, 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지금 올해 뭐 200, 뭐 내년도에 뭐 220,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남들보다 더 내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거죠. 1년 동안. 예.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브래켓입니다. 세금 브래켓은 제가 딱 얼마라고 얘기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또 지역마다 또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또 주세금도 없고. 자, 세금도 우리가 많이 벌면 어느 구간 이상부터는 세금 비율이 올라가죠. 이 구간 밑에는 20%만 내야 되는데 이 구간 위에는 30%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 돈이랑 뽑아놓은 돈.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스 IRA 빼놓고 나머지 트레디셔널 401k에서 뺀 돈은 이건 수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수입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이제 소셜 연금 있죠. 예, 이것도 깎일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 세금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또 돈 꺼낸 것까지 같이 계산하니까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게 낫고 어떤 경우에 안 하는 게 낫냐? 자, 여러분이 요즘에 뭐 6%, 7% 예, 이렇게 그냥 차를 갖다 살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예. 근데
8-9% 10% 내가 크레딧이 별로 안 좋아 갖고 예 자동차 사는데 8-9% 10%다. 이러면 예 요건 현찰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인 경우 예 거의 새것 같은 중고차 있잖아요. 산지 1 년밖에 안 되고 뭐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중고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고차는 원래 이자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원래 중고차도 이게 애매한 중고차는요 새 차 사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어요. 왜? 새 차는 스페셜 파이낸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차 10% 준다. 현찰로 주고 사면 이득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월부로 주고 산다. 그러면 새 차 값이나 비슷비슷한 것도 문제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처럼 이제 목돈을 꺼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 그다음에 메디케어를 더 많이 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딧이 좋은 분들은 0%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 0% 보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한 3%, 4%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6년 전이죠. 예, 6년 전에 라스베가스 오면서 수바루를 샀습니다. 수바루를 산 이유는 간단해요. 라스베가스가 저기 스트립인데는 길이 깔끔하지만 예, 조금만 나가면 사막이고 길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타는 차가 너무 우당탕탕탕 그래서 SUV를 사야 되겠다. 근데 누가 수바루를 권유주셔서 샀는데 수바루가 당시에 0% APR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왜 그랬냐? 코로나 초창기여 갖고 금리를 낮췄어요. 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0% APR이었고 0%로 잘 샀죠. 그걸 뭐하러 현찰 주고 삽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엔 또 차값도 쌌어요. 34,000불인데 34,000불 0% APR로 사갖고 그냥 예, 뭐 얼마 전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는 이제 막내딸이 이제 대학교 나오고 이제 차가 없어갖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딸 차까지 해주자. 예, 그래서 막내딸한테 그 차를 줬습니다. 예, 큰애는 처음에 차를 사줬죠 중고차를. 예, 그리고 그 차를 지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지가 이제 월부로 차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둘째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가 그 차를 타다가 팔아먹고 이제 둘째 차를 갖다가 하나 사주는데 이제 그 페이먼트를 지가 하겠다고 하다가 요즘엔 좀 힘드니까 지 엄마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딸도 예, 지금 뭐 벌이가 뭐 벌어도 예, 어쨌거나 요즘에 LA 물가 너무 세니까 그래 아빠가 차까지는 해줄게. 예, 그래서 그 차도 이제 딸한테 주고 얼마 전에 페이먼트가 끝나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이제 딸한테 차를 주면서 저희 와이프 차 리스도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차를 갖다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차를 타면서 BMW에서는 제일 높은 급을 샀어요. 8 시리즈를 샀습니다. 예. 그래서 우와 이 얘기 들으면 차 아시는 분들은 캠 PD 부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샀냐면 마지막 차를 갖다가 딸한테 주면서 이제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 차도 이제 리스 끝나니까 없어요. 마침 그때 딱 해 갖고 우리 어차피 차 2대도 필요 없고 그냥 은퇴 뭐 반은퇴한 건데 차 2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둘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차 좋은 거 마지막이니까 차 좋은 거 사자. 예, 그랬어요. 차 좋은 걸 사는데 제가 8 시리즈를 갖다가 산 이유가 BMW에서는 사실 제일 높은 급이잖아요. 예. 8 시리즈를 산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BMW가 별로 인기 없어요. 이상하게. 벤츠가 더 인기가 좋아. BMW 딜러 이제 와이프 차를 갖다 리턴하러 갔는데 와이프가 차를 좀 험하게 써 갖고 페널티를 갖다가 5,000불 물래요. 예. 그래 갖고 아이 또 이 차를 갖다가 또 험하게 써 갖고 와이프가 좀 험하게 써요. 예, 그것도 그런데 차를 갖다가 리턴하러 갔다가 이래저래 구경하고 있는데 BMW 8 시리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해가 다 지나갔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있으니까 '아 이걸 갖다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물어봤죠. "이거 얼마에 줄래?" 했더니 붙어있는 가게에서 20,000불을 빼주겠대. 아이 생각 좀 해 보고 우리 밥 먹을 때였으니까 우선 요 자동차 리턴하는 거 요거 좀 알아봐 주고 우리 밥 먹고 올게. 예,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와서 "얼마나 더 깎아 줄래?" 했더니 위에 또 물어보겠대.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또 10,000불을 더 깎아 주겠대. 막 계속 그러면서 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제 뭐가 있었냐면 우선 인제 제가 BMW를 갖다가 8번째인가 이번에 9번째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BMW 파이낸스만 해요. 예, BMW 파이낸스가 싸요, 은행보다 훨씬. 크레딧 좋고. 그러니까 BMW는 제가 3%의 APR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3%면 진짜 끝내주게 받는 거예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제 히스토리를 봤을 거 아니에요. BMW 파이낸스니까 당연히 보이죠. 제 소셜 넘버 이것도 필요 없어요. 먼저 번 차 리턴하니까 벌써 제 기록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 벌써 BMW만 8번인가 뭐 샀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직 뭐 지금까지 돈 뭐 페이먼트 늦은 적도 한 번도 없고 크레딧 점수 끝내주고 맨날 최고 점수를 받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BMW로 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뭐 한 7-8년 전에 샀던 차는 지금 이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샀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타던 제가 이제 M 시리즈 차가 사실 더 가격은 비쌌어요. 예. 그땐 좀 젊었을 때니까. 예.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 볼게. 나 저쪽에 가서 커피 좀 한 잔 마시고 나 차 좀 구경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그날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딜을 한 게 처음에 오리지널 차값 뺀 거에서 3만 몇천 불에다가 와이프 차 리턴할 때 페널티 물어야되는 거 뭐 5천 불에다가 마일리지 넘어가서 물어야되는 돈 얼마에다 갖고 한 4만 몇천 불을 깎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가격을 되게 싸게 샀어요. 7 시리즈 가격만큼 싸게 샀어요. 8 시리즈를. 예. 그게 첫 번째 예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차를 샀어요. 리스를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와이프랑 나랑 차가 2 대가 필요 없고 1 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1대 페이먼트가 차 2대 페이먼트보다 적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산 이유는 뭐냐면 8 시리즈는 원래 쿱이에요. 2 인용 뒤에 좌석이 있긴 하지만 그냥 4 명이 맥시멈이에요. 예, 둘이 타는 건데 우리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둘이 타고 다닐 일만 많고 여행도 다니고 좀 안전하고 예. 그래서 그 차를 산 거예요. 예, 산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나이 드니까 오히려 더 편한 차 사자. 그리고 산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작년에 사고 날 뻔한 게 안 난 것도 솔직히 저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다른 차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어. 그 상황에서. 예. 그렇지만 저는 그게 뭐 안에 브레이크도 옵션 제일 좋은 거 달았거든요. BMW M 브레이크라고 뭐 브레이크만 4천 몇백 불짜리 달았어요. 거기 옵션이 되게 좋아요. 바퀴도 뭐 M 시리즈고 뭐 어쩌고. 브레이크가 하여튼 그 일반 브레이크도 아니고 스포츠카 스페셜 에디션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는 것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고 날 만한 상황에서도 사고 안 났다고 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내 능력 한도에선 좋은 거를 사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차 2 대를 1 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제 능력 안에서도 문제 안 되는 차를 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딜이 워낙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그냥 어디 모임에 가든 뭐하든 간에 그냥 깔끔한 차 그냥 편한 차. 예 그리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옛날처럼 뒷좌석 큰 거 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나를 위한 차. 예 이렇게 한번 사자 그래 갖고 제가 그 차를 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능력 하에서는 좋은 차를 사라는 얘기예요. 비싼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차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예, 비싼 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요즘에 미국 평균 자동차 가격이 5만 불이라고 합니다. 예, 5만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운이 좋았죠. 예, 안 팔리던 차 그쪽 딜러에서는 야, 살만한 사람 왔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이자율 싸게 받는 거. 예, 그게 좀 한몫을 했죠. 이자율이 싸다. 그러면 그거는 월급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왜? 이자율이 여러분이 어디 투자했고 1년에 5% 이상 벌기가 쉽지 않아요. 편하게 돈 벌면서. 근데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솔직히 그걸 왜 돈 주고 사요? 이자율 3%면 제가 그 돈 주고 살게 현찰이 있어도 그걸로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도 그 이자율보다 더 나오는데 만약 투자를 했고 4% 5% 생긴다? 돈이 더 나오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집도 4.62%예요. 네, 4.62% 모기지가. 그러니까 집도 빨리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갚아버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갖고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는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올해 상반기만 제가 지금 한 20 몇 % 정도 투자 대비 수익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 실제 팔아 갖고 수익 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올라가 있고 수치로만 올라가 있는 거 얘기는 무의미해요. 그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청산시키고 그냥 돈이 쌓여 있는 거라 했을 때 20% 올해 지금 상반기에 예. 상반기 좀 지났죠. 예. 하여튼 올해 8월 달까지 20% 벌었어요, 투자 대비. 근데 제가 왜 집값을 미리 낼 필요가 없고 자동차 값을 미리 낼 필요가 없죠. 3%면 꽤 싸게 받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차를 사시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물론 내가 아유 능력이 안 돼. 예, 이런 생각을 하셔 갖고 싼 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또 그 반대로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지금 1,300 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제 거 자동차 원래 스티커 프라이스랑 비교하면 100배 차이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차랑 한국에 있는 차랑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차가 진짜 5km 반경 5km 내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제가 역이민을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 그러면 차값을 알아보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외제차 사는 게 미련맞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너무 들어. 뭐 고장나고 그러면. 예. 그래서 그게 좀 미래만지고 한국차 뭐 국산차 중에서 이제 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네시스예요. 예. 제네시스 G90 정도면 이제 탑이고요. 예. G80이면 꽤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G90 정도면 이제 벤츠 S클래스. 그다음에 G80 정도면 E클래스. 그다음에 뭐 BMW 따지면 7 시리즈. 그다음에 뭐5 시리즈 정도가 G80. G80 정도가 한 6천 몇백만 원,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옵션 원하는 거지 보면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미국 돈으로 이제 5만 불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 미국보다 차값 싸요. 예. 그 정도면 한국에서 탑 클래스예요.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만약에 계속 산다 그러면 아마 G80 정도 예,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제 능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800불 정도니까 뭐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해서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살 거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차는 제가 사기를 잘했잖아요. 네, 팔아버리면 돼요. 워낙 싸게 사서 지금 알아보는데도요. 얼마 전에도 알아봤거든요. 예, 카맥스에 갖다 맡겨도 예, 전 돈이 손해를 안 봅니다. 예, 카맥스에 갖다 맡겨도 손해를 안 보게 워낙 싸게 사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나와서 산다 그러면 저도 한국에서도 제네시스 G80 정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는 나이가 들면 차를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왜? 위험, 안전 때문에. 첫 번째 안전. 그리고 이제 고장 나는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고장 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좀 심각해요. 예. 나이 들면 뭐든지 좀 편해야죠. 그래서 자동차는 좋은 거를 사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비싼 걸 사시는 거 권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좋다는 기준이 제가 지금 뭐 G80이 한국에서 다 좋아? G80 뭐 미국에서는 뭐 캠피님 말대로 BMW 다 좋아? 예, 꼭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미국 시골에 사시는 분들 낚시를 많이 가시고 근데 캠핑 많이 가시고 예, 이런 분들은 4x4가 더 좋은 차량이에요. 예. 포드 F-150가 더 좋은 차량일 수도 있어요. 힘이 있는 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차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 차량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비싼 차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꼭 7-8만 불짜리 차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한 4-5만 불짜리 SUV가 여러분한테 더 좋은 차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차수가 있고. 아니 좋은 차는 뭐예요? 예, 뭐 BMW 제 차 산에 못 가요. 비싼 차는 뭐예요? 산에 못 가요. 롤스로이스 산에 못 가요. 벤틀리 산에 못 가요. 그런 거 갖다가 다 긁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뭐 노후 라이프가 나는 캠핑 가고 낚시 가고 여행 가고 그러면 그런 세단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가 여행을 많이 간다. 근데 한국은 그나마 길이 잘 돼 있어서 한국 승용차 타고도 다 다녀요. 예. 근데 한국도 제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차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좋은 차의 기준은 비싼 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격에 비해서 차는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여러분이 뭘 보면 좋겠냐? 마지막으로 자동차 살 때 당연히 요즘 차들은 라이트 LED 라이트 다 달려 나옵니다. 요즘 차들. 예. 아주 저렴한 차 빼놓고는 LED 라이트이 되게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눈 침침한데 LED 라이트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으면 그 옵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핸들 돌릴 때 헤드라이트이 돌아가는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이빔 켜는 거, 그 오토매틱 예, 그거 있으면 그거 옵션 하세요. 왜 중요하냐? 그냥 그걸 항상 켜놓으세요. 하이빔 하는 거. 그러면 도시에서는 안 켜집니다. 예, 딱지 안 떼요. 예. 그리고 상대방 차가 오면 다른 거 꺼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두운 데 가면 깜빡이고 하이빔 안 켰는데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면 사고가 들라요. 특히 산길 같은데.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어두침침한 데가 별로 없지만 미국은 워낙 자연이 커서 좀 여행 다니면 밤에 어두침침하고 빛 하나도 없는 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때 하이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 꼭 필요하고요.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 예, 웬만한 차들 요즘에 옵션 집어넣으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네들이 알아서 브레이킹 잡아주는 거, 예, 그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수바루 탈 때도 예, 그것 때문에 몇 번 범퍼 부딪힐 뻔한 거 안 부딪혔습니다. 왜냐면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차를 웅 하고 알리고에 집어넣고 했는데 차가 끽 하고 섰어요. 뭔가 했더니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못 봤어요. 예. 뒤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못 봤어요. 안 그랬으면 뒤에 범퍼 찍어 먹었지. 예. 그래서 그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 있는 거 당연히 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핸들 같은 거 조향 같은 거 어느 정도 어시스트 해주고 예,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다 필요하고 럼 플랫 타이어가 옵션이 있으면 럼 플랫 타이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빵꾸 난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이 타이어를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만약에 빵꾸 났을 때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럼플렛 타이어가 또 웬만해서 빵꾸 안 나요. 예, 보통 타이어 빵꾸 뭐 몇 번 날 동안 이거는 빵꾸 안 납니다. 웬만해서 안 나요. 예, 났다면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옵션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차 모양을 정하세요. 예, 여러분이 운전하기 편한 차야 됩니다. 제가 8 시리즈를 산 이유는 7 시리즈 말고 8 시리즈를 산 이유는 8 시리즈가 쿱이에요. 예, 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하기 편해요. 운전자가. 예. 그다음에 4인용 쿱이긴 한데 뒷좌석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 태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솔직히 2명만 편하게 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산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 그러면 추락이 필요할 수도 있고 SUV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나는 진짜 멀리 안 다닐 거야. 난 진짜 동네만 다닐 거야. 예. 그러면 조그만 자동차도 괜찮아요. 예. 한국 같은 데는 진짜 경차들 있잖아요. 모닝이라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주차하기 편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는 한국 같으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우리 패밀리카로 예, 제네시스를 하나 산다. 저희 집사람은 뭐 그 차 좋다고 그 차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차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제 기아 레이 같은 이제 조그만 경차를 하나 살 겁니다. 그 동네만 다닐 때. 예. 그리고 여행 다닐 때는 좀 좀 큰 차 타고 다니겠죠. 그 목적에 맞는 차 이게 또 좋은 차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 같은 걸 다 준비하고요.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BMW 제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BMW 그게 가격이 좀 비쌌던 이유가 안에 옵션 패키지만 한 2만 브러치가 들었어요. 예, BMW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BMW는 스포츠카의 M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 시리즈는 이제 스포츠카 스탠다드로 만든 건데 M 시리즈에 있는 것들 옵션을 집었어요. 그래서 바퀴도 M 시리즈고 브레이크도 M 시리즈 브레이크였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값만 한 4천 불이 더 들어갔어요. 예, 그냥 옵션이 확실히 잘 잡혀요. 더 좋죠. 예, 성능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옵션이 있다. 예, 그럼 브레이킹 좀 더 좋은 거 옵션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이 브레이킹을 못 잡아도 똑같이 뭐 센서가 브레이킹 잡아도 더 빨리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 더 덜 밀리고.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 편한 차야 됩니다. 너무 좋은 차 타갖고 내가 불편하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거 뭐냐? 제가 만약에 70, 80이다 그러면 저는 또 8 시리즈 안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아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 봤자 범죄 표적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예 8 시리즈를 산 것도 뭐 있습니다. 근데 저의 다음 차는 간단해요. 예. 저는 만약에 미국에 차를 하나 갖다 놓는다 그러면 다음 차는 그냥 테슬라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 좋은 차가 나올 수 있지만 테슬라가 왜 좋냐?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는 럼플렛이 없어요. 뭐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브레이킹도 뭐 그런 M 브레이킹 없지만 우선 테슬라가 운전을 다 해 주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편해요. 제가 눈 침침하고 뭐하고 예 힘들어도 운전을 다 해 주니까 저는 99불 내고 그걸 할 겁니다. 게다가 그 99불 FSD 옵션이 monthly예요. 그래서 한국 나가서 6개월이다 그럼 6개월 동안 안 내도 돼요. 예. 미국 오면 한 달에 100불 씩고 운전기사 하나 고용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 차를 그냥 미국에 있는 집에다가 오래 놔둬도 차에 문제가 안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차는 테슬라. 근데 왜 테슬라를 왜 캠피디 그럼 이번에 테슬라 안 샀어? 라고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를 이번에 안 산 이유는 하드웨어가 더 신형이 나오길 바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하드웨어 신형, 하드웨어 5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좀 더 똑똑해진 테슬라를 사고 싶어서 기다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좀 젊다고 생각해서 예 아직까지는 그냥 와이프랑 그냥 마지막으로 예 저는 그거 단서 달았어요. 예.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타 봤던 차 중에서는 제일 좋은 차로 그냥 마지막 끝내자." 예. 그리고 끝냈습니다. 예. 제가 BMW가 넘버가 1, 2, 3, 4, 5, 6, 7, 8 다 있어요. 예 요즘에는. 1 번은 안 타봤어요. 1 번, 2번 이거는 뭐 예 옛날에는 없었던 차고 그러니까 안 타봤어요. 3번 시리즈를 제일 많이 탔어요. 예. 그리고 4번 시리즈도 예 탔었습니다. M4도 타고. 저희 와이프는 주로 5 시리즈를 탔어요. 예. 주로 5 시리즈. 그다음에 7 시리즈도 옛날에 뭐 잠깐 탄 적이 있었고. 근데 저는 8 시리즈를 안 타봤어요. 그래서 뭐 BMW에서 1, 2, 3, 4, 5, 6, 7, 8 물론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M4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8 시리즈보다 비싸요. 이건 스포츠카라서. M4는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이건데 야 그래도 BMW 내가 그렇게 BMW 좋아하는데 예 저희 집사람은
예전에는 벤츠밖에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BMW를 타기 시작하더니 BMW 매니아가 되더니 무조건 BMW만 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BMW 5 시리즈만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5 시리즈만 이렇게 쭉 타고 다녔는데 그 5 시리즈면 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8 시리즈를 딱 탔으니까 제 어렸을 때 꿈. 예. 8 시리즈가 언제 나왔냐면 이거 여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어요. 예.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우와 이렇게 멋진 차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는 예. 여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는 그냥 최고 좋은 차야. 우리 인생 한도 내에서 내가 봤을 때는 내 그릇 안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차였어. 예.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 맞는 차 그다음에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 미국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거 테슬라 Y 모델 같은 거 예 이런 거 하나 사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테 보여주는 차가 아니에요. 예 제가 필요로 한 차. 예 제가 어떤 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를 현찰 주고 사는가 그다음에 아니면 차를 갖다가 그냥 융자 주고 사는가? 예 여러분이 크레딧 좋다 그러면 융자 주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저처럼 또 BMW만 8번인가 9번인가 바꾸니까 뭐 BMW도 3%해 주니까 예 이자율 갖다가 BMW 파이낸스 저는 뭐 굳이 현찰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요. 예. 능력껏 좋은 차 사십시오. 예. 나이 들었으니까 아유 그냥 나이 들었는데 무슨 좋은 차야 뭐 예. 이거는 목숨이랑 연관된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안전과 연관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좀 옷을 아끼시거나 뭐 다른 거 아끼시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주변의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능력 되면 좋은 차 타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항상 능력 한도 내에서는 좋은 차 타시라고. 비싼 차 얘기 아닙니다. 예. 능력 한도 내에서는 좋은 차 사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 은퇴하시고 여러분이 왜 좋은 차를 사야 되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